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윤석열 총장의 이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게임, 본 게임에서는요, 이재명과 일전을 이제 불사하는 그런 이 환경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본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정치 출마할 때부터 정권 교체를 최고의 목표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러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이제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정 투쟁의 진수를 우리 윤석열 총장이 보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특징이 뭐죠? 바로 특수수사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이미 윤석열 총장 반 대장동 게이트 이 연합 이거를 주장하고 나섰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제 대선 게임에서, 본 게임에서 바로 뭐냐, 부패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이 전망과 예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투쟁의 이 틀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내년 3월 9일까지 이재명과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보수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요, 정권 교체 날아가요. 그래서 작년 4월 15일 때 우리 야당에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호기의 찬스를 맞았었는데, 그때 황교안과 그리고 이 김용우의 말하자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 공천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의 호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지금 힘겨운 싸움에 돌입하고 있어요. 이 힘겨운 싸움을 이기려면은 한 표가 역음하지 않습니까? 이 한 표는 4명의 후보 다 정말 잘 싸워왔어요. 그래서 흥행국면에서 모두 4명이 다 기여를 했고, 또 흥행국면에서 다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 야권에 있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됐다. 그래서 이 혼연일체의 정신과 뜻과 그리고 투쟁 의지를 우리 모두가 이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나는 뭐 누구를 지지했다, 이제 후보별 지지가 아니라요, 오로지 정점에 있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정권 교체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모든 명분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벌써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한 일주일 전부터 노란 딱지가 저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붙고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 붙는 거 우리가 2019년도에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지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 방송, 우리 보수 유튜버들 특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권 교체에 철저하게 말하자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권에서 볼 때는요, 이게 아주 악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 딱지가 본격적으로 붙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윤 총장 때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은요, 본인이 강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가요. 단단해져 가고. 그래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왜 정권 교체 이 대목에서 1등을 가고 이번에 이렇게 상당한 지지율 표차로 이기게 됐느냐. 바로 강철이라는 인식이 우리 야권 국민들한테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얼마나 무너운 거 아시잖아요. 지금 손준성, 김웅, 윤석열하고는 후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미 발표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수사팀을 연국 차장 중심 체제로 확대 평서에서 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온 수사력을 지금 확충하면서까지 쪼고 있어요. 그리고 장부는 이미 유죄 판결돼갖고 구속시켰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무리한 법 집행의 바로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도 여권에서 지금 이제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손준성과 김웅뿐만이 아니고 어떤 고발 사주가 있느냐? 대전 월성 원전도 고발 사주다. 그러니까 검찰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래서 박근혜가 이미 밝혔잖아요. 대전 월성 원전에서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고발 사주가 있었고, 이거를 지금 현재 감찰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 검찰권을 윤석열 죽이기 공작 차원으로 더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이제 공작 수사 엄청나게 세게 둘 거예요. 이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야권의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일밖에 없다. 이거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최근 고발 사주에 0.1%라도 개입돼 있다. 그럼 윤석열 총장 벌써 손댔죠. 아마 지금 어디 뭐 이 구속영장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의 집요한 공작, 그리고 압박, 그리고 수사,
이것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검찰에서요, 미래 권력이 이재명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권력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있다. 이런 인식이 검찰 내부에 들어갈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요, 이제 장준희 검사가 김학의 사건 양심 선언한 바람에 지금 여러 명이 걸려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 선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미 법조에서 나오잖아요. 김호수 잘못하면 정권 바뀌면 권력 남용, 직권 직무유기로 걸려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 미래 권력의 주인공이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 따라서 지금 검찰권 행사, 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압박 분위기를 우리가 가일층 높여야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방금 말이죠. 이 한국갤럽에서 이 매주 금요일 날이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제 NBS 4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트리플 하락세, 당과 후보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어서 정권이 넘어간다. 이런 지금의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57%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8%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도 갤럽 조사상 처음이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하고 57, 그 다음에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33. 이 표차가요, 20% 정도 지지율 차이가 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박성민 컨설턴트 얘기에 의하면 교체론과 그 다음에 유지론이 20% 차이가 나면 정권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달 조사하고 비교하면요, 교체론이 5%가 올라가서 52에서 57로 올라갔고, 유지론은 35에서 33으로 2%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갤럽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유지론과 교체론이 24%포인트가 벌어진 것도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거를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정권 유지론이 69%로 높았어요. 당연하겠죠. 그들이 세계니까. 그런데 보수층의 정권 교체론이 79%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요, 교체론이 유지론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아요. 중도층도 교체론이 61, 유지론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달 조사에서 유지론이 36이었는데 30%쭉 빠졌어요. 그리고 교체론은 54에서 61로 또 쭉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교체론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도요, 교체론이 무려 한 3배 정도 높아요. 교체론은 54, 유지론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비슷해요. 일주일 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이 33, 4% 차이에 했지만,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은 38이고 민주당은 30 빠졌어요. 8%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2016년도 4월 총선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말이죠, 호남권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도요,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1%인데 보수층에서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66.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보수층에서의 결속력이 민주당의 결속력보다 더 세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말이죠, 민주당보다도 훨씬 국민의힘이 높아요. 37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56, 그리고 잘하고 있다 이게 37. 이것도 말이죠, 20% 차이가 나요. 정확히는 19%포인트지만은 29%.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론과 유지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게 전부 20% 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 예. 자, 그래서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50대, 20대, 60대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도 말이죠, 이 호남 쪽에서만 높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평가 많은 거는 이 외교 문제라고 하는데, 이 외교 문제는 최근에 G20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허상에 지금 빠져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당연히 부동산 문제죠.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과연 누구한테로 기울이기가 길고 있느냐. 그래서 어제 NBS의 트리플 약세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지표가 이제 이 여당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론조사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이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잖아요. 지금 서울고검장 됐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극비리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팀 표적 감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뒤숭숭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는 2년 전에 진행되다가 보류된 수사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이성윤이의 극비리의 감찰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2020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 인력 배당과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이성윤이가 감찰을 지휘한다는 거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부패 수사부가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집중했는데 그러면서 익성 사건을 방치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지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 코링크 이 조국 펀드 관련 수사잖아요. 여기 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도 1,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받았고 벌금 5천만 원 선고받았어요. 특히 지난 1월 달에 2심 재판부는 조 씨는 이 조카 조범동이는 허위계약, 허위공시, 온갖 불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범행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 이건 보복수사잖아요. 보복수사.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이성윤이가 지금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감찰권의 남용이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추미애한테 배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이제 야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 이재명이는 지금 완전히 꺼져 있는 불이고 더 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내부 분란과 반란이 이제 눈에 보이듯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판단이 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하나요.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박주민이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랑 더 똑같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라는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에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이 2010년도 법무부 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지금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은요,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C7에도 공유했고, 이 C7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가 바로 C7이에요.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이 지금 밝힌 건데요.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 박주민이가 2010년도 변호사일 때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서 C7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박주민 변호사는 C7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있는 우계 이씨, 전의 이씨, 그 다음에 전주 최씨 이런 종중 토지의 현황을 정리 분석하고 C7이 이들 종중축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과 앞으로 체결할 토지 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대책을 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이 그래서 이러한 권영세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서 대장동 종주 부지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인 한결에 확인해 보니까 C7 의뢰를 받아서 자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C7에 보낸 것이다. 더 구체적인 것은 한결이 법무법인 거기에 물어봐 달라. 이렇게 지금 살짝 말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깊숙이 해보니까 의뢰처는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C7의 대장동 종중부지 매입 계약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에 하나가 박주민이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은 바로 1,100원대의 부실대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밝혔냐. 부산의 한 은행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종중부지 매입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은행 측에서 이 검토 보고서를 C7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서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박주민과의 연계성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결이 맡은 점도 상당히 주목되고 의혹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결은 뭘 했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한 위원장이 1997년도에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변론을 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서 이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쓰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은 성남시장과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명과의 연계성, 계속해서 의혹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여론도 널리 전파해서 압박 여론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을 해서 우리 야권은 이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